경주 베리 윤을곡 말불 좌상 길에서 70m 좀 가파른 길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왔는데 이제부터 이 말불 좌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전에 여기 목조 건물이 있었다. 그래서 윤을곡 제1사지, 여기는 제1사지, 제2사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아주 조그마한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위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주의 이런 그 유적지는 가파른 산 위에도 이렇게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보니까 앞에 이렇게 꺾여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기역자 모양의 바위다 이렇게 하는데, 오기 전에 문화재청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기역자 해서 뭔가 했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불이 지금 중앙에 석가열의 불이거나 아미타열의 불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손에 둥근 것을 들고 있는 약그릇을 들고 있는, 그래서 약사열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위에 그 새로운 설명판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바로 풍화 훼손지도.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설명이 상세히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쭉쭉 그어놓은 것은 크랙, 균열이 생겼다 이런 것이고, 노란색으로 된 것은 방락, 그러니까 이제 벗겨지는 거. 그다음에 입자 풍화, 지의류 그러면 이끼 종류가 되겠죠. 녹조류, 이끼, 또 초본식물, 갈색 변색이 있고 흑색 변색이 있고 백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쪽 사면 그 바위벽에 여기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이제 마모된 것이고, 그다음에 석가열의 불이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여기 분홍색으로 된 이것도 마모.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한 자주색으로 탈락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탈락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보면 아까 이거를 보면서 저걸 설명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이렇게 돌이 그냥 쭉 떨어진, 이게 그 시기가 흥덕왕 10년이라고 하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그 마애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마모가 되고 풍화가 되고 할 텐데, 글쎄 이런 풍화 훼손 지도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그 마애불 자상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인간보다는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는 바위 위의 불상도 결국은 시간 앞에 장사는 없구나, 이렇게 서서히 다시 그 모습을 잃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경주 배리 윤울곡, 그래서 참 그 뜻이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배리는 뭐고 윤울곡은 또 뭐냐 그랬는데, 배리는 이 배가 절배자를 쓰고, 그 절배자의 마을리 특이하죠. 을묘인가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흥덕왕 10년 그때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그 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럼 앞에 윤은 뭐냐, 그때가 윤년이었다고 본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 이 골짜기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봤고, 이 가운데 불상의 왼쪽, 불상의 왼쪽을 생각해 보면 이쪽이 됩니다. 이 기역자로 꺾인 이쪽인데, 여기 글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렇게 하면은 이게 구자입니다. 구. 그리고 밑에 이 부분, 이거는 이제 해년자, 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년이고, 구면은 위에 화, 태화, 구년, 을, 묘, 이제 이렇게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마애불 자상 앞에 보니까 소나무가 저렇게 이렇게 누운 건지, 뭐 나무가 땅에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다 하는 그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그 바위에서 쓰러져 갖고 바위를 기대서 이렇게 다시 일어섰죠.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쇠기둥을 하나 받쳐줬습니다. 문화재청 그 기둥처럼 보이는데, 저것도 신경 써서 해줬구나 싶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렇게 아주 뭐 한 1m도 안 되는 기둥 하나 세워줬더니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몸이야 뭐 이미 쓰러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로 가지가 똑바로 뻗어나와서 이제 나무색도 완전히 초록색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줄기도 누런 그 본색이 나타나 있고, 요즘에 이 소나무 병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서도 소나무가 자라는 지대가 자꾸 북상하고 있다, 아래에서 못 자란다 이러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보니까 이 소나무를 베어내기에 아주 분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 위에 있는 소나무도 몸통에 누릇누릇한 게 있어서, 아이쿠 이것도 또 페인트 칠을 해놓고 사용 선고를 받은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끼 같죠. 이렇게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병이 들면 그걸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일종의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연사 하도록 놔두는 게 어떨까. 물론 다른 나무에 전염이 된다고, 감염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소나무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병들고 또 이렇게 시작부터 좀 살아가기에 힘들게 저렇게 우리가 몸이 안 좋다든지 체력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다른 여건이 나쁘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꼭 그게 문제다 이러고 고민해야 하는가,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한 청년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 충분히 보기 좋은 사람들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을 한다든지 또 그걸 한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만하면 본인이 땀 흘려서 일하면 그저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런 때도 그거는 부족하다, 왜 나는 부모가 부유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소나무처럼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닐까. 사는 만큼 살다가 안 되면 거기까지라고 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럴 때 좀 저 세기둥 하나를 받쳐준 걸 보면서 조정도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해나가는 그것도 좋겠다, 야박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산에 오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 바위 틈새에 이 서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길에 뿌리가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뭡니까? 살겠다는 의지, 저 나무의 각오, 이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 나무만큼 저렇게 아주 간절하게 집요하게 또 강인한 정신으로 대지를 움켜쥐고 있는가. 제대로 땅에 꽉 발을 딛고 땅을 움켜쥐듯이 서서 그렇게 정말 사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부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자,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소나무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